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대표 박용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은행 최근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와서 자기소개서 접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요.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각종 예시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작성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전반적으로 하나은행 이슈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한 문항 한 문항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항은요,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랑 이제 본인의 지원 분야랑 연관지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문항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겠죠? 지원 동기 문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스텝 1부터 스텝 4 이 단계들을 좀 거쳐가면서 서술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스텝은요,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지원 분야를 꼭 왜 하나은행에서 수행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 지원 분야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또 직무 역량을 본인이 잘 차곡차곡 쌓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제 이를 통해서 하나은행에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예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지금 작성된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은행의 업무들 중에서 본인이 좀 자산관리 영역에 특화된 전문가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가정해서 작성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생애주기의 궤를 따라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은행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존 이자 수익 위주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은행은 iWealth 서비스 출시를 통해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자산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률 자문단을 운영해서 고액 자산가 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및 재배치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자산관리 관련 초기 고객의 유입부터 충성 고객의 육성에 이르는 전 영역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하나은행에 입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에 입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첫째, 은행 텔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수신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기를 쌓았고 AFPK 자격증 학습 과정에서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설계 방법론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TM 업무 경험을 통해 고객과의 대화 속에 유의미한 정보를 캐치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고객의 연령대, 평균 소득과 소비 패턴, 자녀 유무 등 대화를 통해 수집한 여러 정보를 고려해 상품을 추천한 결과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노력을 집대성해 하나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와 차별화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싶습니다. 취급 상품의 특수성을 빠르게 파악해 고객 유지 및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행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이 버전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해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스텝 1에 해당하는 지원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초반부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하나은행에서 이 지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지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기존 이자 수익 위주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왔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 크게 두 가지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실 수 있는 예대 마진, 즉 예금과 이제 대출의 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비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 수익 외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들은 비이자 수익에 비해 이자 수익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비이자 수익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점에서 하나은행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즉 비이자 수익 중에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치,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걸 압축적으로 서술해 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들을 쭉 지나가고요. 이제 하나은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서치 내용이 들어가는 파트가 가령으로 시작하는 문단에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단이 완료된 뒤에는 이제 본인이 지원 분야, 즉 자산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일종의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능력을, 어떤 역량을 함양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노력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은행에 입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설명하면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정답은 없지만요,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시성 있게 읽는 방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 예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가진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분야와 특정 지어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관련 이슈들 몇 가지를 좀 스크랩해 왔는데요. 기사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은행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시니어 특화 점포를 처음으로 개점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여기 굵은 글씨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중장년층 손님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니어 특화 점포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연령층 대상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반의 기술 활용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은행 입장에선 섬세한 취급이 필요한 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점, 은행 입장에서는 응대에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중장년층 이상의 고객님들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자산의 규모가 청년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손님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은행에서는 이런 시니어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좀 신규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다거나 혹은 이제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유관 경험들이 있을 때에는요, 이제 시니어 첫 점포를 개점했다라는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수신 업무와 관련해서 보통 서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은행의 정책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과거에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구조적으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진출해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5개 국가에 진출을 해 있고요. 여기서 글에서도 보시다시피 11곳에는 해외 법인을 직접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법인이라든지 중국, 미국, 캐나다 이런 등지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외환 관련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그런 하나은행의 특성상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무역학과 출신이라든지 GTAP 같은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무역 관련된 대외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해외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이런 진출 과정을 보좌해봤던 경험들, 도와주었던 경험들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하나은행에 이제 해외 법인들이 많다는 거, 해외 진출이 좀 잦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은행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이자 수익이기 때문에요, 외환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는 논리로 이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다음 이슈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월지급식 채권형 펀드를 출시했다는 뉴스가 지금 24년도는 아니고요, 이제 만 1년 이상 지난 뉴스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을 출시했다는 이런 뉴스를 보시면은 업계 최초 이런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퇴직연금 시장은 굉장히 핫하게 라이징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특히 은행권에서도 퇴직연금 시장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 파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가 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개인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판촉 방점을 찍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최초라는 그런 하나은행의 타이틀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갔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초를 지향하는 은행, 새로운 트렌드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빠르게 혁신을 추구하는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를 사용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던 경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엮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 이제 이슈는요, 하나은행이 고객 수요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비단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중 은행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우리가 군집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을 배우신 분들은 흔히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STP 전략,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즉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뭐냐면은 집단을 세분화한다는 뜻인데요. 집단 기준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의 발전과 마이데이터법의 통과, 그리고 어플 기반으로 고객의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됨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가 되겠죠.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과연 각 개별마다 어떤 수요와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보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소재를 관련해가지고 서술을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관련된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적합한 소재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번 시간에는 1번 항목, 지원 동기 관련된 항목과 하나은행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항상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내 글을 읽을 것인지, 그리고 특히 행원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을 하실 때에도 무작정 글을 써버리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관점에서의 작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글의 내용을 섬세하게 기획을 해서 읽는 사람이 본인의 진심과 그리고 지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자소서 작성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번,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 또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